국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왕 수업은요, 여러분 아마 책에는 없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별도로 아마 첨부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선은 빠졌느냐 하면은, 가는 실선은 빠졌습니다. 가는 실선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는 실선은 별도로 군데군데 한 번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는 실선은 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가는 1.쇠선, 가는 1.쇠선은 절단면, 표시선, 중심선, 대칭선, 참고선 등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1.실선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아주 굵은 1.실선도 마찬가지고, 가는 2점 쇠선은 쇠선입니다. 이거는 이동 가능한 부품의 이동 위치, 최대 이동 위치를 나타내는 선에 가는 2점 쇠선을 씁니다. 여기에서 쇠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굵은 실선은 뭐냐 하면은 해칭할 때나 절단면, 다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든지 물체 외곽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6번 같은 데는 보이면 보이는 물체 윤곽, 5번 같은 경우는 보이는 면, 절단면, 단면 표시, 화살표 선 등입니다. 아주 굵은 실선은 특수한 경우에 쓰이고요. 굵은 2점 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가는 실선은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요걸 언제든지 여러분이 참고하고 싶을 때는 요걸 참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요거는 참고용으로 여기에 넣은 것이니까 잘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38페이지입니다. 제도 도면을 작성할 때 그림과 같은 단면도의 종류는, 여기에 반을 잘랐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도 단면을 표시해야 되는데 반쪽만 해놨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모처럼 단면도 대충 잘 나타내놨죠. 요 부분이 제일 앞부분이 전 단면도고요. 두 번째가 한쪽 단면도. 세 번째, 하여튼 어떻게 회전하는, 이건 후크인데 회전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회전 단면도고요.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볼까요? 전 단면도를 우리 딴말로는 온 단면도라고 합니다. 물체를 단면도로 하나 딱 잘랐을 때 물체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반을 절단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반쪽의 그 전 단면도로 다 나타낸 것을 전 단면도 또는 온 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 단면도는 다른 이름으로 반 단면도입니다. 아래 위가 같거나 오른쪽 왼쪽이 같은 것, 즉 대칭인 것, 상하 좌우가 대칭인 물체의 딱 4분의 1만 절단하여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표현한 단면도입니다. 여기 지금 단면도는 절단했으니까 이 자체가 반이잖아요. 그죠? 반 중에서 또 반을 나타냈으니까 4분의 1인데 이것을 한쪽 단면도 또는 반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크는 회전하는 거니까 회전 단면도 또는 회전 도시 단면도라고 해야 됩니다. 절단면은 위치를 끊어서 그 사이에 형상을 그리는 단면도입니다. 부분 단면도는 말뜻 그대로 필요한 부분만 절단하는 단면도입니다. 계단 단면도는 물체를 계단 모양으로 절단하여 그리는 단면도입니다. 여기에 전체 단면도에 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단면도가 나오면은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한 번씩
꼭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면 아마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도 통칙에서 제도 용지와 도면 크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도 용지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2가 아니고 요 꼭 알아두세요. 세로와 가로의 비는 밑에도 있습니다. 그죠? 1대 루트이다. 1대 루트이다. 꼭 알아두세요. 1대 루트 2입니다. 요거는 꼭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용지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루트 2이다. 제도 용지 크기는 B도 있지만 A열 용지 사용이 원칙입니다. 자, 도면의 크기는 사용하는 제도 용지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큰 도면을 접을 때는 큰 게 있으면 이게 A4를 기준으로 해서 A4 2배가 되는 게 A3, A3의 2배가 되는 게 A2, A2의 2배가 되는 것이 A1, A1의 2배가 되는 것이 A0입니다. 그럼 만일 A0 용지가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걸 반씩 계속 접으면은 맨 마지막 기준이 되는 거는 A4 용지 크기가 됩니다. 자,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번 고탄소각은 연주, 혹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연주라가 악기 연주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연주한다 이러면은 악기를 연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거짓말 같지만은 옛날에 어느 학교에 재선과가 있었는데요. 그 면접을 했는데 학생에게 왜 재선과를 왔습니까? 이러니까 중학교 기술 선생님께서 재선과는 배를 만드는 학과다 해서 그래서 왔다 이러더랍니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재선할 때 선자는 금속 금자에 먼저 선자입니다. 철강을 제일 먼저 재련하는 해서 생산된 게 하는 게 재선인데 그래 그건 이제 배를 만드는 학과다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 여기서도 연주라는 걸 이제 여러분은 이거 연주라는 걸 연속 주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고탄소강 연속 주조할 때 일반강 대비 턴디신의 용강 과열도 턴디신에서 용강 과열도가 낮아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인 것은 이었습니다. 이 용강 과열도가 말이죠. 뭐냐면은 그 밑에 용강 과열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턴디신의 온도하고 용강이 응고할 때 온도 차입니다. 이게 너무 커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편습과 내부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강 과열도라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턴디신의 온도하고 용강이 이제 응고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차가 용강 과열도입니다. 그래서 과열도가 크면은 편석과 내부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편석하고 내부 균열입니다. 따라서 과열도를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블링을 하면은 주조 온도를 거기에 전체를 균일하게 해줍니다. 턴디시와 주역 내 용강 중에 냉각제를 투입하면은 이 용강 그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온일 때는 턴디시 노즐을 유도 가열을 해줍니다. 과열도는 다시 한 번 더 턴디신의 용강 온도 빼기 액상선 온도 요렇게 해도 됩니다. 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용강 응고온도 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액상선 온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강 과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강 과열도가 낮은 게 편석하고 내부 균열 방지를 위해서이다. 이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거 할 때 버블링을 한다든지 하면 성분의 균일화를 위해서도 되고
그런데 이 나와 다와라는 이렇게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노회 정연에서 해줍니다. 전로에서 영광, 정기로 해서 영광을 만들어서 다시 전로나 정기로 바꿔의 롤을 하나 준비해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래 영광 성분의 균일화, 영광의 탈산, 불활성 기체의 활발한 반응, 이거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 목적입니다. 주된 이유입니다. 나와 다와라도 일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주된 이유는 편습과 내부 균열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설명도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 밑부분에 컨디션의 용광온도 마이너스 액상선 온도, 이런 과열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기 필답 시험으로 나올 수 있을 때는 밑에 요 식으로 표시해도 되고 위에처럼 컨디션의 온도와 용광 응고온도 차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과열도에 대해서는 실기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공장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걸 몇 번 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접근했다. 이건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했다. 이것도 불안전. 왜 그러는 내가 얼마 전에 내 아는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여름에 만났는데, 이 제철 회사에 있는데 말이지, 여름에 안전모 쓰고 다니라니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해버렸다 이러면은 이거는 불안전한 행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복장 보호구를 잘못 사용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번을 한번 보세요. 안전보호장치에서 결함이 있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원인입니다. 안전보호장치 결함, 생산 공정 부적당, 점검 정비 보존 불량, 건물 및 기계장치 설계 불량, 구조 및 재료 부적합, 이런 것은 기술적인 요인이고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안전의식 부족, 오해, 아이고 뭐 괜찮겠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랬듯이 아이고 뭐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다니면 어떻겠나, 더운데 좀 벗고 빨리 갔다 오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안전의식 부족, 오해 해당합니다. 이건 교육적 원인입니다. 경험, 훈련 부족, 미수,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유해, 위험 작업 교육 불충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작업 관리적 원인, 안전관리 조직 결함, 조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적 원인이죠. 안전수칙 미제정했다. 그리고 어떻게 안전수칙인지 모를 때 이거는 작업 관리적 원인입니다. 작업 준비 불충분, 인원 배치 부적당, 작업 지시 부적당. 여기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요걸 조금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괄호를 여러 번 그렇게 해주세요. 부적당. 여기에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강괴 발취 작업입니다. 요즘은 별로 많이 안 쓰지요. 그죠? 이제 연속 주조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조개 공장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런 종합제철소가 아니고 작은 회사 같은 데는 이 강괴 발취 작업 같은 것도 하겠죠. 강괴 발취 작업에서 발취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추출제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샘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냉각을 시켰어요. 그럼 그 집, 쉽게 말하면 거푸집 비슷한 껍데기 그 강계 그걸 분리시키는 걸
발치 작업이라는데, 발치 작업할 때 이걸 이제 형을 분리한 데서 형발이라고 합니다. 강괴 발치 작업에서 형발이 너무 늦을 때, 너무 오랫도록 두었을 때, 그리고 이제 발치 형발 작업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강괴 열적인 균일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죠? 너무 길어진다. 주영 소비량 적고 주영 회전율 크다.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그 오래 묶어놨는데 회전율이 클 수가 없잖아요. 다 편석, 수축관, 균열 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이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관계의 결합 및 성품과 발치 시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맞는데, 자, 형발 작업을 다시 한번, 이거는 요즘 별로 안 쓰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형발 작업이 뭐냐, 발치 작업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형과 관계를 분리하는 작업이다. 이거는 뭐로 규제한다고? 트랙 타임으로 규제한다. 트랙 타임에 따라서 이제 발치기로 형발하는 작업입니다. 관계가 완전 응고하기 전에 주형 움직일 때는 수축, 관하고 편석이 정대됩니다. 왜? 열적 균일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너무 늦춰서 형발 작업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기침 나오네요. 균열로에서 관계 균일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고 주형 회전율이 감소하고 주형 소비량이 증대합니다. 맞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트랙 타임이 뭐냐 이렇게 실기에 물을 수 있잖아요. 주입 완료 후, 그래 이제 인고트 케이스에다가 쇳물을 용광을 부었습니다. 이 주입 완료한 거죠. 주입 완료 후에 그 다음 나중에 형발 발치하고, 이걸 또 이제 어디에 또 균열로에서 주편을 이제 분기압변이나 아변을 하려면은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균열로의 주편을 장입 끝냈을 때까지,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랙 타임이라고 합니다. 형발 시기, 발치, 그래서 한자는 발치를 해놨습니다. 진정강 킬드 스틸은 완전 응고 후에 형발을 합니다. 림드나 세미 킬드 관계는 한 40 내지 50% 정도 응고할 때 형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봅시다. 고급 합금강 용해에 가장 적합한 로는, 이거는 고급 합금강은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닐 때는 고주파 유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강할 때 종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end point인데, 출현 종점입니다. 종료 시점입니다. 뭐냐면은 전로에는 전체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전로에 고로에서 가져온 용선을 담아 가지고 산소 렌스를 용선에 담궈서 거기에서 이제 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게 출현입니다. 이게 출현이 끝날 때 그걸 종점이라고 합니다. 출현 종점은 수동적으로는, 경험으로는 어떻게 하냐? 경험이 노련한 사람은 불꽃 형상이라든지 산소 취입량이라든지 출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건 이제 전로 이 조업을 끝낸다. 전로 조업은 고로나 이런 것처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샘물을 받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5번 전기로의 환원철을 사용할 때의 장점. 환원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로에서 선철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 이건 대용량이 아닙니다. 제강식 대용량이면 전기로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렇겠죠. 고철에는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철은 말이죠. 특수 원소가 많습니다. 뭐 니켈이나 크롬이나 이런 원소들이 많고 이건 녹이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환원철은 여기에 이제 CSI-MNS 이런 불순물이 많아요. CSI-MNS, MNPS 이런 불순물이 많아요. 이런 불순물이 많을 때는 녹이는 게 고철 특수한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환원철을 쓰면은 전기료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정년조업을 할 때 단지 맥석, 돌멩이 성분이 많아진다. 이거는 단점이겠죠. 고철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제강을 해서 사용하다 그게 파손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쓰는 거지 이게 돌멩이 성분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정년조업에서 많은 양의 산화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환원철에는 CSI-MNPS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회석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산화칼슘. 그래야만 이 슬랙으로 제거가 되거든요. 고철 사용할 때보다 제강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자, 전기로에서 환원철 사용할 때 이 장점은 제강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품이 일정하여 취급 쉽고 자동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게서 라버는 제강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단점이 아닙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제가 단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35번 다를 여러분 제가 괄호에 해놨다면은 그걸 이제 단점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책에는 그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지워주세요. 요거는 잘못입니다. 환원철 쓰면 제강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강 시간이 길어진다가 아닙니다. 그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강 수업 시간을 35번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